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부도를 7번 맞았고요. IMF 구제금융을 2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되시죠? 네,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8년 5월에도 또 500억 불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구제금융으로 또 국가부도로 점철된 그 나라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가 시작된 것이 1958년입니다. 1.04억 달러, 1억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1958년에. 그런데 그 후로도 이게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요.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즉 돌려막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001년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인류 역사상 사상 최대의 국가 부도 사태를 냈고, 그리고 또다시 작년에 국가 부도에 직면을 해가지고 또 IMF로부터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태가 시작된 건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 하면 페론 대통령, 이 사람을 빼놓고 아르헨티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후안 페론과 그의 부인이었던 에비타 페론,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예. Don't Cry for Me Argentina라고 하는 그 노래가 바로 에바 페론을 기리는 그 오페라, 뮤지컬의 그 주제곡이잖아요. 그 에바 페론이에요. 이 후안 페론이 집권을 한 것은, 대통령이 된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1946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이제 집권 세력이 돼가지고 노동부 장관을 했고 51년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막 선심을 쓴 거예요. 급여 막 올려주고 말이죠. 월급 막 올려주고, 또 노동조합 없는 직장들 다 노동조합 만들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파업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1951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득표율이 62.5%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 후안 페론에 못지 않도록 그의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이분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영웅이 된 겁니다. 왜? 국민들한테 막 주니까. 노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자본가들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돈인 거죠. 이렇게 막 퍼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병원도 공짜로 다니라고 그러고 학교도 공짜로 해주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세금도 잘 못 걷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죽어버리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돈을 찍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돈 찍는 기계, 윤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돈을 수입해 올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 돈을 찍어가지고 수입을 해온 거예요. 윤전기가 부족해서. 그럴 정도로 돈을 막 쓴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1956년 무렵 돼가지고 이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부에서 이제 페론한테 덤빈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때 페론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군부가 장악을 하죠. 군부가 장악을 했는데도 그 국가부도 사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58년에 최초의 국가부도가 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군부 정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쿠데타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되죠. 1980년대 초에 군부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파가 장악을 하든 좌파가 장악을 하든 간에 고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재정 적자 문제였던 거예요. 국민들에게 공짜로 뭔가를 주는 이것은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좀 그것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 1,0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유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산유국인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와, 살만해진 거죠. 기름 팔아가지고. 그러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또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도 좀 갚고 그랬었는데 다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2018년에 500억 달러에 이르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정권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빚을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잖아요. 빚을 갚으려면 국민들이 복지는 자기가 받던 복지는 줄이고 내는 세금은 늘려서 그래서 돈을 재정 흑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2015년인가 집권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 페론주의자들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놨던 쌓아놨던 그거를 그 빚을 내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려면 국민들에게 긴축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긴축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줄이겠다, 복지도 줄이겠다. 근데 국민이 그걸 견디느냐?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마크리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재선을 앞두고 어떻게 되느냐? 다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민층에게 복지를 뭐 40%인가를 늘려주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정 적자가 GDP의 7%까지 다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왜?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 문제를 자기들의 빚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이냐? IMF 때문이라고 보고 미국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마크리 우파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뭐 맨날 나와서 반미 시위하고 반 IMF 시위하고 반 마크리 시위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 성조기 태우고 뭐 하는 뭐 그런 시위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누구냐? 이들은 페론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사진 보고 계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에바 페론이 생전에 입었던 그 드레스들이 있잖아요. 그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 100명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 우파 대통령 시위, 반미 시위 뭐 이런 성격의 것인 거죠. 에바 페론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사진은 건물 벽을 통째로 이 에바 페론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앞에 펄럭이고 있는 이 깃발 보이시죠? 이 깃발은 체 게바라죠. 여러분 쿠바 혁명의 그 아이콘 체 게바라는 쿠바 사람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젊은이들이 체 게바라를 좋아하고 에비타를 좋아하고 페론을 좋아하고 페론주의자들을 좋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당, 즉 정의당이라고 하는 페론당의 이름은 정의당입니다. 그 정의당이 후보를 낼 수 있었던 선거가 12번이었어요. 근데 12번, 실제 대통령 선거는 그거보다 더 많았죠. 근데 군부 정권 하에서는 페론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체가 금지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페론당, 정의당이 출마한 12번의 그 선거에서 승리한 게 몇 번이냐? 9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그냥 페론주의자들이에요. 즉, 미래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그냥 현재가 편하면 좋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론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막 퍼주는 거 아닙니까? 아, 국가 부채 말이지 40% 꼭 그거 지켜야 될 이유가 뭐야? 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내가 못 줘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 못 채워서 미안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정부가 뽑는 거지요, 이제. 이게 바로 패론이 했던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이것을 국민이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거를 좋아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이 그런 것에 지금 중독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또 연장에 가면 좋겠지만 그 국민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 부담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이고, 그런데 그런 엉망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후세에 우리가 물려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쓰면 뭐 조만간 망한다, 부도난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